네, 그 곡선에 관한 기본적인 것에 이제 추가해서 하나하나들의 토픽을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 평면에 있는 곡선들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징, 성질. 먼저 정의를 하나 보면, 우리 단순 곡선이라는 건 정의를 했잖아요. 셀프 인터섹션이 없는 거. 스스로 이렇게 끊어지는, 서로 스스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없는 거. 그게 단순 곡선이죠. 폐곡선은 뭐냐? 닫힌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알파 A 콜 알파 B가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 이 소리죠. 이거는 서로 다른 A, B, 여기 서로 다른 A, B란 말이 빠졌네. A하고 B하고 다르다. A하고 B하고 다르지만 알파 A 콜 알파 B인 그런 점이 존재할 때 그걸 폐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첫 번째 있는 거는 폐곡선이에요. 아니 단순 곡선이에요. 만나지 않으니까 폐곡선도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애는 폐곡선이긴 하죠. 만나니까. 그런데 단순 곡선은 아니죠. 끊어져 있어. 서로 이렇게 끊어져서 지나가니까. 단순 곡선, 얘는 폐곡선이면서 뭐 예를 들어 요 점에서 다시 만나죠. 그러면서 서로 끊고 지나가진 않죠. 그러니까 그걸 단순 곡선이라고 해요. 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단순 곡선이에요. 그래서 단순 폐곡선이라고 해요. 얘를. 이 단순 폐곡선은 어떤 성질이 있냐? 여기 보면 조르단 정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저 위상 어려운 위상에서 뒷부분에서 증명하는 건데 이상수학에서 우리 증명 없이 그냥 결과만 보면 평면 위에 있는 단순 폐곡선에 의해서 단순 폐곡선 위에 있지 않은 평면 위의 점들은 요 집합과 요 집합 INT 알파라는 집합과 EXT 알파라는 두 개의 합집합으로 표시된다. INT 알파는 EXT 알파는 각각 연결 집합이다. 이거 영어로 connected set, 연결된 집합. 그 다음에 INT 알파는 유계인 집합이고 EXT 알파는 유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뻥 뚫려 저 멀리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두 개는 공통 부분이 없다.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평면에 있으면 폐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단순 폐곡선이 내부와 외부 그리고 경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결국 경계 위에 있지 않은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은 내부와 외부로 나눠진다. 내부는 유계이고 외부는 유계가 아니고 내부와 외부는 공통 부분이 없고 여기 평면은 단순 폐곡선에 의해서 단순 폐곡선의 내부, 외부, 그 다음에 내부와 외부의 경계 내부, 외부, 경계 이렇게 나눠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는 등주부등식이라고 하는데 평면의 단순 폐곡선 알파가 둘러싸고 있는 내부의 넓이를 A, 그 다음에 영역의 경계를 이루는 단순 폐곡선의 길이를 L 이라고 하면 이 관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여기 상수. 그러니까 L의 제곱을 4파이로 나누면 그게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원일 때만 성립한대요. 그러니까 넓이하고 곡선의 둘레, 반선 폐곡선의 둘레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이게. 만약에 A가 일정하다면, A가 딱 일정하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을 때가 언제예요? L제곱 4파이분의 L제곱이 같아지는 경우가 등호일 때라고 그랬잖아요. 등호가 언제라고? 원일 때. 즉
일정한 넓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도형은 원. 넓이가 정해지면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은 건 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둘레의 길이가 L이 정해져 있다면 가장 넓은 것, 넓이가 가장 넓은 건 원이죠. 일정한 둘레의 길이를 갖는 도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넓은 건 원. 그래서 원이 효율이 높은 그런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은 둘레로 가장 넓은 넓이를 갖는 그런 도형이니까. 예. 또 다른 주제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계산을 하면서 봅시다. 정의를 먼저 보면 단위 속력 곡선이 패곡선이에요. 그럼 패곡선이면 아까 이렇게 보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만나잖아요. 그거를 모든 S에 대해서 알파 S 플러스 P가 다시 알파 S가 될 때 그런 최소값 P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 그러니까 P만큼 다시 가면 겹쳐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평면 위에 주기가 P인 단위 속력 패곡선에 대해서 R 알파를 세타 P 마이너스 세타 제로에서 2파이분의 1. 여기서 세타가 뭐냐면 세타가 요 밑에 세타는 곡선 알파의 단위 접선 벡터와 1, 제로 사이의 각이다. 자, 뭐냐? 곡선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아니,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벡터가 여기서 접선 벡터가 이렇게 있겠죠? 이 접선 벡터하고 여기 1,0라는 이 벡터하고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점에서의 세타, 그래서 세타 S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제로는 원점, 그러니까 S가 0일 때 출발점에서의 1, 제로 벡터하고 이루는 각이 세타 제로. 그래서 한 주기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죠,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면 다시 요 점에서의 세타 P가 주기니까, 주기라고 그랬으니까, 한 주기 돌아왔을 때의 그 각, 접선의 각, 접선 벡터의 1, 제로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 P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2파이로 나눈 거를 회전지표라고 한대요. 회전지표. 로테이션 인덱스. 자, 회전지표를 잠깐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요 점에서 접선 벡터를 딱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그 1, 제로 벡터하고 하면은 수직하죠? 이렇게 직각이에요. 한 바퀴 돌아와 봐요. 그러면 다시 요 자리로 오겠죠. 그랬을 때 접선 벡터는 예, 원래 처음에 있던 접선 벡터랑 같아지죠. 그러니까 사이의 각 그냥 그렇게 단순히 얘기하면 조금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요게 지금 처음에 90도에서 출발했어요. 2분의 파이에서. 그러니까 세타 제로는 2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각이 뭐 어떤 각이냐면 이 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어떤 각이냐면 이렇게. 값이 이상하다. 아, 맞다. 이렇게 하면 이게 2파이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면, 이게 다시 되면, 한 바퀴 돌고 요만큼 더 간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세타 P가 얼마냐면,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따라서, R이 얼마냐면, 2파이 분의 1,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1이 된다, 이거죠. 예. 회전지표가 1. 요거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방향을 계산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요거는 접선이 그러니까 몇 바퀴 도냐를 생각하면 돼요. 접선 벡터가. 이렇게 생긴 접선 벡터가, 이렇게 펜을, 어디 갔어? 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요렇게 돌고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죠? 그리고 다시 또 요렇게 해서 다시 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두 바퀴 돌게 돼요. 한 바퀴, 두 바퀴 벡터가. 그래서 R이 2가 돼요.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가죠. 벡터가 이렇게 됐다가, 그러니까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벡터 방향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상쇄돼요.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고. 그래서 일로 갔던 게 방향이 바뀌면서 서로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꼬이면 0이 돼요. 이때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회전지표라고 불러요. 회전지표. 요거를, 이 회전지표라는 애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계산을 좀 다르게, 우리가 곡선을 앞에서 뭐 곡률, 비틀림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그런 거랑 어떻게 좀 관계 지어서 계산을 해볼까 하는 거죠. 자, 단위 속력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가서 보면 알파 이퀄 알파 S가 있어요. 이게 지금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X좌표가 XS, Y좌표가 YS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단위 접선 벡터 T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X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럼 N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N. 단위 주법선 벡터는. 예, 요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 밑에 제가 주에다가 달아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봐요. 알파를 X, Y, 제로라고. 그러니까 공간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Z좌표가 0인 걸로 생각하면, 탄젠트 벡터는 얘 미분한 거니까 X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 그 다음에 0 미분하니까 0이죠. 그 다음에 M 벡터를 그 A, B, 제로라고 합시다. 그 T 벡터하고 M 벡터하고는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그러면 T하고 N하고는 0이잖아요. 내적하면. 그러니까 A, X 미분한 거, B, Y 미분한 거가 이게 얼마?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T하고 N하고 외적하면 종법선 벡터 B가 돼야 되는데 B가 어떤 거냐면 0, 0, 1이래야지 수직하잖아요. 그쵸? E1, E2, E3, 그 다음에 T가 X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 0, 그 다음에 N이 A, B, 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걸 치우고, 얘를 계산해보면,
E1 제로, E2도 제로, 그래서 E3 하면 AY 미분한 거, BX 미분한 거, 이것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 아이고, 빠졌다. 0, AY 미분한 거, BX 미분한 거가 0, 0, 1이니까 AY 미분한 거, BX 미분한 거가 1. 그래서 요식하고로 연립해서 풀면 이 두 식으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면 그러니까 n 벡터가 뭐가 되냐면 이 두 식으로부터 n 벡터가 마이너스 y 미분한 거, x 미분한 거, 제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로 벡터를 제외하고 보면 n이라는 애는, ns라는 애는 마이너스 y 미분한 거, x 미분한 거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네, 요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항상. 평면에서 탄젠트 벡터하고 단위 주법선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를. 하여튼 n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를 지금 예를 들어서 탄젠트 벡터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거라 그랬잖아요. x 미분한 거, y 미분한 거. 근데 크기가 1인 벡터니까 평면상에서 크기가 1인 벡터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타는 10과 t 사이의 각이라 그러면 그렇죠? 10, t 요 각. 그럼 n은 어떻게 써진다 그랬냐면 좀 전에 y 미분한 거, x 미분한 거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지는 거죠. 오케이? 물론 s가 여기 움직이면 이게 값이 변하겠죠. 공률이라는 애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공률 벡터의 크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t 벡터를 내적한 거를 n 벡터와 내적하면 t 벡터 미분한 거를 n 벡터하고 내적하면 그게 바로 공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또 정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를 평면에서는 요거를 정의로 많이 쓰는데 이걸 보면 이걸 계산해 봅시다. t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지금 얘가 s에 관한 함수예요. 이렇게 다 s에 관한 함수예요. t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안에 거 미분해야죠. 세타 미분하니까 세타 미분한 거, 콤마,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하고 곱하기 세타 미분한 거, 이거랑 내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 하면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세타 미분한 거에 사인 제곱 세타 s 플러스 세타 미분한 거에 코사인 제곱 세타 s, 즉 세타 미분한 거가 돼요. 공률이 세타 미분한 게 공률이에요. 그러니까 공률은 평면 곡선에서의 공률은 뭐랑 또 같으냐면 탄젠트 벡터의 각의 변화량, 탄젠트 벡터의 방향의 변화량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률을 여기서 보면 회전각의 접선 벡터의 회전각의 변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회전지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얘를 2파이분의 1에 세타 P 세타 S 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인테그랄 0부터 P까지 세타 미분한 거 ds.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정의예요. 요건 지금 계산을 이렇게 통해서 요건 적분의 정의죠. 적분의 정의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좀 전에 세타의 변화량이 뭐라 그랬죠? 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지표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공률을 적분하면 돼요. 공률을. 한 주기 동안. 한 주기 동안에 공률을 적분해서 2파이로 나눈 게 바로 회전지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주기 P인 단위 속력 곡선의 회전지표는 공률의 적분으로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여기 참고를 잠깐 읽어봅시다. 호의 길이로 표현된 곡선 C가 있을 때 공률의 총합, 공률을 다 더한 거라 이거죠, 이게. 그 인테그랄 곡선 C를 따라서 공률을 몽땅 다 더한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공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공률은 좀 전에 계산하기를 회전각, 단위 접선 벡터의 회전각의 변화량이라 그랬으니까 d세타 ds. 그걸 적분하니까 세타 b 마이너스 세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출발점에서의 세타에서 종점에서의 세타를 빼주면은 그게 바로 곡선의 공률의 전체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전체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를 들어 평면에서 호의 길이로 표현된 반지름이 r인 원, r 이퀄 알파 s 이퀄 r 코사인 r분의 s, r 사인 r분의 s. 요거 곡선이죠. 저기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공률을 계산하면 s가 0부터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이죠. 공률은 r분의 1이니까 r분의 1을 몽땅 적분하면 0부터 2파이 r까지 r분의 1을 적분하면 2파이에 r 돼서 약분돼서 2파이가 돼요. 즉 2파이가 뭐냐? 원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 그러면 그 회전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몇 도 돌았다 그러죠? 360도 돌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회전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의 전공률이라는 거는 곡선의 총 회전량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거고, 회전지표라는 거는 곡선에서 그 벡터가 몇 번 돌았냐, 회전을 몇 번 했냐를 뜻하는 거라 이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나중에 저 곡면에 가면 전공률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여기 보면 곡선의 전공률과 곡면론에서 정의하는 전공률이 있는데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예, 용어가 같아서 혹시 혼돈할까봐. 여기 예제 1번 보면 원 코사인 S, 사인 S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금 S가 보니까 반지름이 R이 1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단위 속력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원의 공률은 카파 이퀄 1이고 주기는 2파이므로 회전지표는 1이죠. 이렇게 해서 좀 전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원은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회전지표 정리라는 게 있는데 평면 위의 단순 패곡선의 회전지표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 이거니까. 단순 패곡선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게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단순 패곡선이에요. 제가 지금 그린 거는. 그러면 여기서 단위 접선 벡터를 하나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얘를 따라서 쭉 움직여보면, 얘를 이 곡선을 따라서 쭉 움직여보면 회전지표 값이 얼마?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러니까 방향이 이 방향으로 움직였냐 이 방향으로 움직였냐 그 차이만 있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 이거예요. 회전지표가 항상. 오케이? 네, 이걸 회전지표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 패곡선은 다각형도
이런 단순 패곡선으로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미분이 안 되니까 단순 패곡선에 이렇게 합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렇게 돌면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총량이 2파일 거라 하죠. 회전량이. 네,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다음 공률을 평면곡선의 공률을 한번 조금 더 살펴봅시다. 평면곡선 알파 t가 있을 때 공률은 여기서 보면 지금 알파 이퀄 xt yt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알파 t 이퀄 탄젠트 벡터는 얘 미분한 거죠. 알파 프라임을 알파 프라임의 크기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x 프라임, y 프라임, 크기니까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분의 x 프라임,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분의 y 프라임. 예, 이게 그 탄젠트 벡터인데 아까 우리 이거를 아까가 아니죠. 그 접선 벡터니까 크기가 1인 단위 접선 벡터니까 1, 0하고의 사이각 1, 0하고의 탄젠트 벡터하고의 사이각을 세타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이거를 코사인 세타, 얘를 사인 세타, 예,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어디 보자. 코사인 세타가 루트 x 프라임 제곱, y 프라임 제곱분의 x 프라임이고, 사인 세타가 y 좌표니까, 탄젠트 세타는, 즉, x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계산하면,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세타는 아크 탄젠트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이걸 뭘 구하려고 했냐? 공률을 아까 구한다 그랬잖아요. 공률이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난 시간에 세타를 s로 미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세타를 t로 미분하면 dt, ds 이렇게 돼요. 이거는 d 세타 dt 나누기 ds dt 즉 알파 프라임 분의 1 하고 d 세타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d 세타 dt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순서가 좀 바뀐 감이 있는데 세타가 지금 이거라 이거죠. 그러면 d 세타 dt는 d dt 아크 탄젠트 x 프라임 분의 y 프라임. 예, 이거 미분하면 아크 탄젠트 미분하면 1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의 제곱분의 1 그리고 요 안에 거 미분해야 되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을 미분해야 돼요. t로 얼굴 치울까요? (1) 플러스 x 프라임 y 프라임에 이거 계산할 걸 그랬나? 이것도 그냥 밑에 거 얘는 앞에 거는 x 프라임의 제곱 y 프라임의 제곱분의 x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고 뒤에 거 미분한 거는 x 프라임의 제곱분의 x 한 번 미분한 거 y 두 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x 두 번 미분한 거 y 한 번 미분한 거
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약분되니까 x'의 제곱 y'의 제곱분의 x' y 두 번 마이너스 x 두 번 y 한 번. 이게 지금 d세타 dt니까 이거를 크기로 또 나눠줘야죠. 여기 알파 프라임 분의 1 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률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x 프라임 y 두 번 x 두 번 y 한 번을 나누기를 뭘로 나누냐면 x 프라임 제곱 y 프라임 제곱 전체의 2분의 3. 이게 공률이에요. 평면곡선의 공률을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파 이꼴 알파 t x 코사인 t xt 자꾸 딴소리를 해. yt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공률이 이렇게 계산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평면곡선의 공률을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이 t 미분한 거 내적 n으로 정의해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하면 이렇게 계산되잖아요. 카파가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카파가 0보다 크면 곡선은 단위 주법선 벡터 n과 같은 방향으로 무슨 말이야. 곡선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탄젠트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럼 n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방향하고 이거 구분 방향하고가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카파가 0보다 크면 곡선은 단위 주법선 벡터가 같은 방향. 카파가 0보다 작으면 단위 주법선 벡터가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네. 그래서 부호가 있어요. 공률에. 부호가 붙은 공률이니까. 공률에 부호가 붙어 있어요. 정의. 공률의 부호가 일정한 단순폐. 공률이 부호가 있을 때 공률이 전부 플러스라든지 또는 전부 마이너스면 곡선이 탄젠트 벡터에 대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n 벡터가 이렇게 생겼든지 또는 밖으로 생겼든지 간에 플러스가 또는 마이너스로 일정해요. 그거를 볼록 단순 패곡선이라 그러고 볼록 단순 패곡선 위에 공률이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점, 버텍스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원위의 점은 모두 정점이에요. 일정하니까. 타워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의 공률 따져보면 여기선 양쪽 끝점 이렇게 볼록한 데서는 플러스 최대가 되고 밋밋한 데서는 작아서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정점 정리라는 게 있는데 평면에서 볼록인 단순 패곡선은 최소한 4개의 정점을 갖는다. 지금 이 타원 같은 경우 4개죠. 원이면 무수히 많고 원은 무수히 많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호 붙은 공률이라는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호 붙은 공률. 그래서 제가 그 과제로다가 요게 그 팀 과제로 제가 낸 거의 일부인데 y 이퀄 fx가 c2 함수일 때 알파 t 이퀄 t, ft 이렇게 놔가지고 이거 알파 t예요. 알파 t 해가지고 공률을 앞에 여기서 요 계산했던 요 공률을 여기서 다시 계산해 보라 이거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0보다 항상 크니까 분자의 부호가 곡률의 부호가 되는 거죠. 오케이? 예,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이걸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분계수 F 두 번 미분한 것의 부호하고 곡선의 오목볼록하고의 관계를 고등학교 때 또 대학교 때 미적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찾아서 또 비교를 해봐야죠. 그리고 이 곡률과 그 오목볼록과의 관계 이런 걸 지금 미적에서 또 우리 미분기하에서 또 오늘 공부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해보라 이거죠. 하는 게 이제 좀 더 자세한 거는 흰 과제를 참조해서 보세요. 중간에 아마 이 영상을 이어붙이거나 띄거나 뭐 이런 일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거나 그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해서 평면곡선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